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브랜드의 편의점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GS를 할지, CU를 할지, 아니면 세븐일레븐을 할지, 아니면 이마트24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출입니다. 기존점일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매출이 당연히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회사 거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신규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매출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리가 좀 더 괜찮은, 근데 내가 자리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담당자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좀 신뢰가 가는지, 이 사람이 약간 영업하려고 약을 치는 사람인지,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을 좀 믿음이 가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이런 상황들을 다 떠나서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브랜드만 보고 따졌을 때 어느 회사가 나은지를 간단하게 추천을 이제 드리자면, 저라면 GS25 아니면 CU 중에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GS 리테일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GS 리테일이 편의점으로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지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GS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편의점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편의점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이제 업계 1위 자리까지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CU가 업계 1위고 GS가 2위였거든요. 이제 점포수는 CU가 가장 많고 GS가 이제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점포수도 GS가 1등이고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GS가 점포당 일매출도 가장 높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으로서 국내 유일한 토종 브랜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일 감정이 생겼을 때도 좀 영향을 덜 받는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걸 되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솔직히 회사에서 끊임없이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점포 어떤 청결 상태를 본사에서 관리해준다면 좋겠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조금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에 민감한 거 아닌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GS25가 CU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실 때 CU와 GS25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좀 더 매출이 괜찮은 곳, 매장이 깔끔한 곳, 좀 믿을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CU가 이제 업계 1위였었으니까, 매출 이제 점포수가 가장 많았었으니까 참 이제 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CU가 어떤 상품 도입이라든지 어떤 매대 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선다. GS보다 한 발 좀 더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로서도 어떤 손색이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GS 리테일의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클레임 걸었을 때 이 클레임이 약간 좀 잘 먹힐 가능성이 커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본사에서는 대응은 그럼 법대로 가시자, 우리 법무팀하고 얘기하시라 하고 얘기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정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GS 그룹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영주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법적인 문제로 가서 약간 악질 경영주에 대해서는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어떤 계약 문제로 클레임을 할 때 GS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을 선택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시나 약간 나중에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GS 리테일이 그 어떤 회사보다 약발이 좀 잘 먹힙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이게 GS 그룹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삼성 계열사라고 하지만 딱 삼성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뭐 이마트도 뭐 신세계를 바로 떠올리진 않듯이. 근데 GS는 이름 자체가 똑같으니까 뭐 GS 리테일, GS25, GS 뭐 칼텍스, 뭐 GS 건설 이렇게 이름이 앞에 딱 붙다 보니까 더 그룹 관련돼서 연상되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 좀 많이 신경을 써요. 좀 소위 말해서 진상 부리기 좋은 회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동기들 중에서 그쪽 회사로 넘어간 이제 동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노브랜드? 이 상품이 사실 이마트에서 나온 것 중에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그 이마트24 편의점에서는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었어요. 당연히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데 취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경영진님들이 사입을 해서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데 본사에서 그거는 좀 묵인해준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언제 이게 틀어질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상품들을 정식으로 내가 발주를 넣어서 발주 시스템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마트24 같은 경우 저희가 노브랜드 상품 당연히 취급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들었었습니다. 점포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마트24 그 노브랜드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다. 다만 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사가 관여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인정은 해주진 않지만 또 눈눈 감아주는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24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배분이 다른 회사와 형태의 어떤 로열티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약 조건에서 있어서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하느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긴 쉽진 않아요. 저는 그냥 매출 좋은 점포가 최고다, 자리 좋은 점포가 최고다, 편의점은, 브랜드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동등하다면 그 중에서 브랜드를 내가 고를 때 저라면 GS 아니면 CU를 분명히 고를 것 같고요. G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진상 피우기 좀 더 편한 회사, 나중에 정말 말 그대로 법적인 문제 갔을 때 얘기해요. 평소에 진상을 부리자는 건 아니고, 또 회사가 어쨌든 편의점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는 회사임에는 불구하고 확실하고요. 다만 경영진님 입장에서는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좀 간섭 같은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GS25가 좀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괜찮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순위는 GS. 굳이 다 모든 조건들이 똑같다고 한다면이에요. 그리고 CU도 그게 뒤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를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개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GS25 CU가 매출 120짜리 점포인데 세븐에서 150짜리 나왔다. 그럼 당연히 세븐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점은 어차피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신규점 같은 경우에는 그 RFC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 양심을 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이직하신 게 아니라 그 정말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계속 하고 계신 분인지, 그래서 경력이 좀 되신 분인지 그런 것도 따져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어떤 사고 쳐서 흔히 말해서 약간 징계 먹고 잘려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